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정석 한정호 팀장과 함께 창업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여러 가지 분야의 창업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주시는데 예.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이제 모든 직장인의 종착역인 네,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유머가 많았거든요. 네, 뭐 치킨집이다. 아, 그렇죠. 네, 공무원을 해도 뭐 IT 계열을 해도 결국에는 최종 종착역은 치킨집 사장이다. 네. 라는 유머가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치킨 창업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관심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회사 다니다 힘들면 아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차릴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잘못하게 되면 치킨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야간 업종이고 예.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레드오션이고 매장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성공하시려면 꼭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마진, 창업 비용, 그다음에 뭐 경쟁력, 수익, 상권, 배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기초 지식은 준비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킨 창업의 기초 지식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 창업을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치킨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또 워낙에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인 창업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좀 치킨 같은 경우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치킨 창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매출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결국에는 뭐 배달료를 처음 받았던 브랜드나 아니면은 치킨 값 상승을 먼저 했던 브랜드나 네. 이런 거 뭐 소비자들 보면 이제 안 시켜 먹는다. 네. 막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신메뉴 나오면 또 바로 갈아타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은 네. 1위에서 3위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 브랜드들은 또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까 조금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오픈을 하실지 브랜드로 이제 하실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개인으로 오픈하시면 당연히 이제 원가율이 낮아져서 이제 가맹 점주의 마진이 올라가겠고 이제 단점은 이제 매출 올리기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있고 브랜드를 모르니까 인지도가 낮아서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도 또 반대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면 당연히 이제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마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높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업종에서 좀 적용이 되는 소리지만 치킨의 매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당연히 뭐 특별한 기술이 없으시다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성공 창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개인적인 가게와 프랜차이즈와 상당히 장단점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쉽지만은 참 않아 보입니다. 치킨집 그렇죠. 차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을 하실까요? 이게 치킨집이 전국의 이제 식품산업통계정보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8만 1,000개입니다. 8만 1,000개요. 8만 1,000개. 이게 조금 그냥 뭐 얼마나 많아?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이제 별다방 같은 경우가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그렇게 오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확 와닿으시죠? 뭐 SPC 그룹에서 운영하는 빵집도 3,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 비교가 안 되네요. 8만 개가 넘으면.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한식이 이제 1위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2위였는데 작년에 역전이 됐어요. 커피 음료점하고. 2위가 이제 커피 음료점이고 3위가 이제 치킨. 이고 이제 4위가 이제 주점, 5위가 분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뭐 1인 1닭 하시나요? 그럼요. 1인 1치킨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대, 그다음에 뭐
남녀노소 누구나 네. 뭐 쉽게 불문하고 다 좋아하죠. 쉽게 접근을 하고 또 호불호가 많이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 깔고 가지 않을까라는 인식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배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직도 뭐 매장들을 보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배달 비중이 거의 뭐 많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평수가 예. 작고 이제 골목 상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킨집 이제 하려는 이제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예. 이제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뭐 시즌별로 뭐 치킨 붐이 일잖아요. 월드컵 시즌 와요. 뭐 무슨 뭐 예, 맞습니다. 예, 올림픽 시즌 와요. 그때마다 뭐 다들 치킨 시켜 먹기 바쁜데 자, 그런데요. 홀 영업과 배달을 동시에 하는 그 가게가 있고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치킨 매장이 있어요. 예, 예.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매장을 오픈하는데 이제 홀까지 같이 하실지 그다음에 배달만 하실지를 조금 결정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매장이 없는 브랜드나 개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적게 이제 소자본으로 출점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지도가 많고 굵직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홀이나 배달이랑 같이 해서 네. 오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1번은 이제 영업권 때문에 그렇고 이게 영업권이 기본적으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본사에서 좀 굵직한 매장들은 이제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고 당연히 이제 홀이랑 배달이랑 같이 하는 매장이 매출력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 대신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네,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임대료가 근데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뭐 카페나 뭐 네. 음식점이나 판매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막 굉장히 놀랄 수준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네.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치킨 브랜드들은 그렇게 임차료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임차료보다는 약간 이제 장비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 홀 같은 경우는 이제 튀김기가 이제 2대 들어갈 게 이제 3대 들어가고 약간 이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로 뭐 여러 부분에서 다 따져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요. 예. 창업 비용이죠. 예, 그렇죠. 이 돈이 가장 중요한데 창업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당연히 이제 상권이나 브랜드, 그다음 뭐 평수마다 다르기 하겠지만은 요즘에 평수가 넓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0평에서 30평 정도는 이게 돼야 오픈이 가능합니다. 네, 홀까지 같이 들어갔을 예,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은 임차성 비용이라고 많이 하죠. 아까 네. 말씀하신 이제 보증금이나 권리금 형태를 제외하시고 이제 대부분 한 1억 후반에서 한 2억 중반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소자본이라고 조금 생각하시기는 많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평수 작고 그다음에 점포 구입 비용이 한 500에서 1000 정도 들어가는 매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방만 이제 꾸미고 간판 달고 이렇게 하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5천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오픈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 방향성을 조금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묵직하게 조금 비용을 조금 좀 묻어두고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원하시면 이제 조금 매장 수가 넓고 이런 조금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투자 성향과 탐유도에 따라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본인이 어디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홀 매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죠. 배달 전문으로 가느냐 그거 먼저 이제 초기에 딱 결정을 하셔야겠군요. 비용 차이 때문이죠. 네, 그 부분 그 부분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치킨 창업을 앞두고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 이 네. 마진 외에도 고려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치킨 창업 같은 경우가 다른 업종과는 좀 틀리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임차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네, 임차료에 대한 비중이 그거는 의외네요. 이게 임차료에 대한 비중이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높은데 아무래도 네. 배달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차료에 대한 비중이 낮습니다. 대신에 이제 생각보다
마진율이 좀 박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평균 재료비가 최소 한 40에서 6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뭐 포장지나 아니면 뭐 소스나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름이나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하시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결론은 이제 10,000원짜리 한 마리 이제 닭을 팔게 되면은 점주님한테 4,000원에서 6,000원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평균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본사에서 다 그렇죠. 받는 거죠. 예, 본사에서 이게 묶는 PB 상품이라고 하는데 비싸도 네.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네.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으로 뭐 인건비, 월세, 뭐 카드수로 배달료 이런 거를 빼시면 이제 점주님 순수익이 되는데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마진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배달 네. 관련된 이제 매출이 총 매출로 들어가요, 같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달료가 뭐 적으면은 뭐 몇백에서 많으면 1,000만 원이 넘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치킨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달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배달 그 어플 뭐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내는 수수료가 어때요? 좀 많은가요? 상당한가요? 상당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고려해야겠군요.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배달비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대행료, 배달 네. 대행사가 이제 가져가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배달 어플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배달 이제 대행료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지역마다 조금 틀리고요.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주와 고객이 같이 부담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개 어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수수료랑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시면 최소 매출의 이제 주문 금액의 10% 이상 이제 나오고 이제 한 건씩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배달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30% 가까이 네. 주문하시면 그러니까 원가 제외하시고 중개 수수료 빼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점주님들은 정말 남는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런 네.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솔직히 뭐 나머지는 다 써야 되고 인건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건비도 또 상당하니까요. 그렇죠. 인건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최저시급이 2023년 기준으로 9,620원입니다. 9,600원이 넘는군요. 9,620원인데 이 금액으로 조금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야간 업종이고 일이 조금 고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 12,000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시급은 아, 시급으로 12,000원. 네. 이 정도 주유수당 별도로 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당연히 이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직원들 이제 조금 매니저로 조금 오래 하는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0만 원 이상 급여를 줘야 채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좀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거든요. 많죠. 치킨집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뭐 소득을 또 그렇게 막 세금을 원치 않는 친구들도 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아무래도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뭐 하루 아침에 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꼭 리스크를 감당하시고 채용해 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매장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점주님이. 또 이제 사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랑 네. 안 나와 계신 거랑 차이가 좀 있을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 이게 매출 조금 기준점을 네. 조금 높게 보시는 게 좋아요. 치킨 같은 경우는 아까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면 이게 점주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높게 가셔야 돼요. 다른 업종보다는. 최소 일매출 100만 원 이상은 내가 팔아야 된다. 네. 그래야 직원 쓰고 그다음에 뭐 알바 인건비 다 주고 나서 투자 대비 순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이제 개념을 조금 보시면 되시고 조금 굵직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일매출 200만 원 이상 네. 보시는 게 좋아요. 마진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네. 하루에 200만 원 정도 팔 수 있는 캐파와 매장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광고 이게 아까 어플 수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고도 이게 다 별도거든요. 이게 네. 광고하는 비용도 뭐 입찰이나 아니면 뭐 깃발을 꽂는다거나 이런 비용도 다 점주님이 부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식자재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매출 대비 이제 최악의 수익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출을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점주님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예. 네, 자 치킨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사실 야간에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운영 시간 그리고 아무래도 배달, 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시간 이게 대부분 낮에 오픈하셔서 새벽 2시 정도까지는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12시에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12시 조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시에 마감하면 집에 가면 4, 5시 된다는 네. 소리예요. 이게 조금 일찍 뭐 장사가 안 돼서 오늘 12시, 1시에 닫는다고 치더라도 이게 뭐 대개 돌아가시면 2시, 3시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시게 되면은 이게 오픈부터 마감까지 직접을 하시고 사생활이 거의 없는 점주님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고 일어나면 매장에 다시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시고 다시 퇴근하시고 거의 일주일에 6일 이상 네, 이렇게 근무하시는 이제 점주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된다는 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채용이 그만큼 용이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매출은 반드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점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요즘은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치킨집 매장 보시면 앞에 이게 네. 오토바이가 쭉 있었잖아요. 매장별로 배달 네. 인력을 따로 뽑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인력을 채용하기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배달 관련해서는 사장님이 어느 정도 직접 참여를 해주시는 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대행료를 100% 아낄 수 있거든요. 네, 손님 부담금을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의 그런 일정 수준의 배달을 같이 점주님이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큰 수익 몇백만 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그런 참여도는 꼭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치킨이 특히 브랜드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만큼 권리 매매도 상당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이제 국내 치킨집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충격적입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동네 배달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하셔도 동네마다 이제 수십 개의 매장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치킨 업종도 당연히 이제 브랜드의 가치와 순수익에 따라서 권리금이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출점이 어려운 브랜드일수록 권리금이 올라갑니다. 창업에서도 똑같습니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많게 되면은 권리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1억 이상 나오는 뭐 1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권리금만 한 2억에서 3억 이상 가요. 네. 네, 그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인지도가 낮은 매장들이나 또 개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시고 또 누군가가 또 배달 업종을 또 그 자리에 이제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 부분은 원금 회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비싸다고 해서 낮은 투자금에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런 위험합니다. 부분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뭐 권리금 1,000만 원, 뭐 3,000만 원짜리 매장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500만 원짜리 예. 이런 치킨집 매장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다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인수 금액이 워낙 저렴하고 보여지는 매출은 많기 때문에 타 네. 업종 대비해서 뭐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의외로 많은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것저것 빼시면은 결국에는 점주님이 이제 계속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암울한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매장들이 거의 뭐 대다수라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휴무를 진짜 못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7일 정도 일하는 점주님도 심지어 계세요. 아. 네,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네. 최소한으로 이제 지적원도 못 쓰고 이게 매출이 저조해서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죠. 예, 이런 예.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수익 계산을 잘못했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와 관리비 비중은 상당히 낮아요. 치킨집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원재재 비용과 배달 관련 비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포인트가 인력,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력 내가 어느 정도 빠져도 매장의 인력 수급이 이제 되어서 순수익이 나는지 잘 계산을 하셔서 인수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치킨 브랜드가 상당히 많으니까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브랜드별로 그 매출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어도 뭐 국내 브랜드 이제 대형 3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이제 뭐 간장이나 이제 허니 치킨을 파는 업계 1위 이제 치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 치킨을 파는 이제 2위 치킨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즈 가루를 막 뿌려서 파는 이제 뿌링클. 그런 이제 3위 치킨이 있는데 네. 이게 데이터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 네. 예, 얘네들- 이제 고정화됐군요. 꽤 됐죠. 예. 거의 뭐 불변이라고 보셔도 이제 됩니다. 이게 매장 수도 워낙 많고 매출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 확률이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네. 매출은 가맹점 평균이 평균적으로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장 수도 전국에 한 1,300에서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조금 대중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매출에 좀 큰 영향을 굉장히 준다고 보시면 되고 업계 1위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신규 출점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좀 또 1년에 출점하는 게 100개도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고려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뭐 브랜드를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은 이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매출은 좋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남는 게 많이 없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치킨집 창업을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영업권, 운영 방식, 배달 수요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혹시 뭐 매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많으시다면 일정 수준의 권리금을 지불하시더라도 매장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영업권 보고 힘쓰는 굵직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영업권, 운영 방식, 배달 수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배달 영업권 파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 지점에서 배달을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치킨집도 중요하고 다른 업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이 영업권이라는 건데 앵커님께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홀 매장, 뭐 커피 매장이나 뭐 햄버거집 매장들 같은 경우는 뭐 영업권이 300에서 500m 정도 반경 예.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길어면 이제 한 1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치킨집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는 영업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km에서 5km 이 정도로 이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까지 어느 동네까지 팔 수 있는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마저도 요즘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독점으로 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조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동네마다 이제 2개, 3개씩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 브랜드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동일 브랜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결론은 그 나눠 먹기 정해진 캐파 안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매출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이제 동일 매장이 없는 네. 요즘에는 신도시로 많이 선호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임차료가 조금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데보다 약간은 비싸요. 상가 이제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비싸더라도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 채워지길 이제 기다리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독점 운영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경쟁을 이제 브랜드마다 이제 하면은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굉장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디까지 배달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 예.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게 위치 처음에 목을 잡을 때 네. 본사에서 나와서 그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준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어디까지 좀 본사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점포를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인지도가 있고 지금 매장 수가 많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점포를 직접 구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예. 예. 일단 내가 먼저 발품을 팔아서 그렇죠. 구해놓고 그 다음에 승인을 구해놓고 받는. 이제 승인을 받는 시스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이게 본사에서 개발을 해서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는 예. 이제 점포수가 조금 이제 아직은 오픈하는데 여유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매출력이겠죠. 네, 예, 이 본사가 또 점포를 잘 개발을 해줬다고 해도 이거를 매출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매출이 우리가 매장이 예를 들어서 평균 3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장은 3천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팔 것 같습니다라고 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네, 이게 또 법적으로 또 그게 책임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고려하셔가지고 결국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매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중소형 브랜드에서 더 많은 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뭐 인력 지원까지 도움을 주는 브랜드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창업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잖아요. 네네. 어디다가 가게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도움들을 본사 측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본사에서 도움을 주신 어떤 브랜드든 이게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물류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레시피라던가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전부 다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점포,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좀 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사 쪽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장을 또 관리하는 것 또한 이제 점주들의 어려움일 것 같은데 예, 예. 매장 관리 부분도 뭐 본사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매장 관리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조금 바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사업장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가 이제 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고 누가 재료를 발주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오픈하기 전까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본사한테 기대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매출 유지에 처음엔 잘 나오다가 매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책임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니까 네. 그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브랜드 입장에서도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브랜드의 가치와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매장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뭐 기사에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본사 측에서 좀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네. 뭐 크게 뭐 가맹점주 하나로 네. 이렇게 본사에서 뭐 이렇게 뭐 대응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거꾸로죠.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조금 부당하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점주님끼리 모여서 이제 본사랑 이제 싸움을 하는 이제 경우도 간혹 있는데, 치킨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네.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 판례들이 이제 브랜드 본사에 대부분 이제 손을 많이 들어주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종 사실 뉴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공장의 문제점이나 어떤 뭐 이제 본사 쪽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주가 잘못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유명 연예인이 모델 이제, 했을 때. 모델을 했거나 아니면 대표거나 네. 그게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네네. 오너가 이제 잘못되면은 오너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오너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공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그룹 계열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이거를 뭐 어떻게 뭐 보장을 해주거나 뭐 그렇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렵고, 경우는 쉽지가 않았죠. 예, 예. 대신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 오너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뭐 공정 과정이나 이런 뭐 단기적 이슈가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 예. 이슈 같은 경우는 뭐 비교를 해드리면은 흔하게 뭐 불매운동 같은 경우죠. 그렇죠. 단일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사실 브랜드를 우리가 그 창업주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사실 매장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관련한 이슈들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본사 측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본사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내규가 있어요. 예. 이건 좀 브랜드마다 틀리거든요. 네. 브랜드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점주님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가맹 점주, 그러니까 임차인이 바뀔 때 요구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비용 범위나 뭐 평수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매출이 네. 높은 매장 같은 경우는 뭐 평수를 넓혀가지고 오픈을 해라고 하면은 뭐 새롭게 매장을 차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네. 뭐 가볍게 이제 뭐 간판이나 뭐 키오스크 정도 이제 손보면은 이제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이제 누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내규적으로 책정하신다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치킨집도 따질 게 많네요. 예, 뭐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힘든데 에이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한번 차려볼까 이런 말 이제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창업하실 때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다 체크하고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의 정석 한정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